자, 일단 보면은 함수를 그냥 fx라는 함수를 임의 함수를 내가 정했어요. 그때 이제 보면은 x가 a로 갈 때 x가 이제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배웠을 때 fx는 y 그리고 fa는 이제 l 이렇게 딱 값을 지정해서 넣었었잖아. 들리나? 그 10조 수투 10조 함수의 극한을 처음 부분이야. 처음 부분 극한에 대해서 예종이 처음 듣는다 얘야 이거 맞지? 어차피 기초 부분이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기초부터 딱딱 해가지고 좀 복습의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진도 나가면 이게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 그래서 진도 나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기초부터 그래갖고 수원 할 때도 지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로그에 대한 설명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극한에 대해서 이제 기본 다시 설명할 건데, 기존에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x가 주어졌을 때 fx는 y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는 이 함수값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l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근데 극한값이란 게 뭐냐면은 딱 그 값을 지정하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값으로 향할 때 이제 x가 a로 향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라고 하고, 극한값도 함수값처럼 똑같이 여기 l이랑 l 똑같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원래는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 두 가지로 따로따로 봐야 돼요, 원래 정확히 하면. 근데 그 값이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냥 l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값이랑은 조금 달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이제 다른 문제들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이제 x가 a일 때, x가 a로 갈 때, x가 a로 향할 때 fx는 l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설명에서는 또 이제 뭐 그냥 이제 이건 뭐 극한과 상관없는 거긴 한데, 이제 y는 c라는 어떤 값이 있어. 맞지? 그때는 이제 x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값은 늘 일정할까요? 안 일정할까요? 야, 잠시 이거 야, 이어폰 좀 빌려주래. 이게 끊겼다.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잠시만. 지금 에어팟이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하면은 y는 c라는 함수값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때는 뭐 a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y는 c라는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극한이라서라기보단 모든 함수값이 만약에 y는 c라는 상수값이라고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은 늘 일정할 거예요. y는 fx가 1한 함수야. 그냥 이제 물론 이건 아니겠지만 y는 x 세제곱이라고 할게. 이때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x가 0일 때는 여기잖아. 0.0,0이지. 그리고 이제 뭐 1일 때는 1이겠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1일 때는 1. 근데 이게 x가 점점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이제 이 선을 따라서 쭉 간다는 거겠지. 보이지 않는 어디로까지. 맞지?
그때 y 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정의예요. 이거는 정의. 그리고 실제로 이제 x 값이 계속 커져. 그러면 y 값도 당연히 계속 커지겠지. 아니면 이제 x 값이 계속 작아져. 무한히. 그럼 어떻게 됐어? 만약에 x가 지금은 양의 무한대거든.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면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그 그래프의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책에 적혀 있는 게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이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래프에도 이제 모양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함수들 중에서 그 y는 x분의 1 우리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죠? 어느 쪽이 제가 이제 정근선이 x분의 1은 정근선이 어디랑 어디지? 지금은 끊겨?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 오른쪽 위랑 왼쪽 밑이 이제 x분의 1일 때 맞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일 때는 반대로 이제 오른쪽 밑 왼쪽 위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정근선은 기본적으로 x분의 1일 때는 이제 0,0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여기서는 만약에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극한값은 발산하겠죠. 네, 왜냐면 정근선이니까 정근선으로 무한히 가니까. 그래서 이제 x가 0으로 갈 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자 오른쪽에서 이제 0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이 밑에 fx가 x가 0에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이제 뭐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따로따로 써졌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극한값이라는 게 딱 정해진 그 좌극한 우극한이 늘 항상 일정하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그전 이제 함수 그래프에서 y는 x 세제곱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항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렸을 때 그 극한값이 딱 하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대체적으로 같은 게 많은 건데 근데 이제 y는 x분의 1과 같은 함수들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했을 때 늘 극한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정할 때 같은 값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일정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무조건 알고서 넘어가 주세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근데 x분의 1은 일단 뭐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또 없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이제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값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엄연히 달라. 뭐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여기 극한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알고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바로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었으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더 많이 보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문제로 해서 몇 문제 풀어보면서 할 건데, 자, 그 예제 문제 이제 14쪽에 필수 예제 1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들은 많이 봤던 문제고, 처음 봤던 사람들은 이게 이런 게 극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자, 필수 예제 1번에 2번이에요. 책 보면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자, 잠시 이거를 빼고 할까? 혹시 이래도 들려? 이게 카메라에도 그 목소리가 들릴까 봐서. 그래? 일단 근데 다시 껴야 되나? 그럼 오늘 빨리 끝내자.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오래 할 수도 없고 10시 30분만 버티세요. 이거 일단 문제 풀고, 자, 일단 지금 써있는 거는 보이지? 내가 칠판에 써놓은 거. 자,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있어요. 맞지? 자, 우리가 그 전에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 값에서는 만약에 이제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이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함수 값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수 값으로는 함수 값으로는 이거는 못 구해요. 원래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달라요. 똑같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함수값과 극한값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함수값은 못 구하지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이제 x 플러스 3이 분모에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x 인수분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분자에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래서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이 원래는 0분의 0이 되는 건데, 함수값에서는 극한값이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3 좌우로 살짝씩 바로 옆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옆자리. 그렇기 때문에 미세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함수값에서는 약분을 못해요. 불가능이에요. 함수값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0이라는 수로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극한값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옆에 한 칸 떨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세한 값을 약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분자에 남는 게 x-2고, 그 x-2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극한값에서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답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다행이다.
일단 아무거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어찌 보면은 극한에서 되게 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물론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 쉽게 나올 수는 없어. 이거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 맞고, 근데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나중에 약분할 거 약분했을 때 0분의 0 되는 거를 약분했을 때 나오는 값에다가 x 값에다가 그대로 그 값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다 정리하고 나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극한값이다. 극한값. 함수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에서 2번에서는 함수값을 우리는 구할 수 없어요. 극한값만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이 정리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극한, 자극한 개념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문제는 별로 볼만한 문제가 없어서. 자, 아까 전에 이제 말했다시피 극한값에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자, 일단 그 몇 번이고 아니고 그냥 개념 설명인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린 거는 네, 17조. 지금 그리고 있네.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이제 fx라는 함수를, 임의 함수를 그렸는데 혹시 a에 대해 해당하는 점이 동그랗게 빈 거 보이죠? 이 글이 살짝 보이긴 한데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어쨌든 여기 빈 게 있어요. 이제 빈 건 무슨 말이냐? 함수 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FA는 네, 비어 있어요. 지금 동그랗게 크게 바꿨는데 그래서 FA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검은 점을 뭐 다른 점을 찍지 않는 이상, A에 해당하는 점을 찍지 않는 이상 함수 값은 없어요. 근데 극한 값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네, 왜냐하면 극한 값이란 건 이 해당하는 점이 아니라 이 x는 a가 이제 가는 그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딱 맞아떨어지는 그 점이 아니라 그 바로 옆 좌우에 해당하는 점이기 때문에 함수 값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fx가 x로 a로 가는 우극한과 리미트 fx가 이제 x가 a로 가는 자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x가 a로 간다고 했을 때 이 a로 간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같을 때 이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똑같구나, 존재하는 건 기본이고 똑같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 그러면 극한값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필수의 이제 5번 빨리 그려야겠다. 필수의 이제 5번 책 보고 있으면 돼요. 내가 아마 그리고 있을 거야, 천천히.
자, 제가 그린 fx 보이나요? 아, 지금도 그리고 있나?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굳이 이제 안 쓰고 그 말로써 일단 차근차근 할 건데, 왜냐면 쓰면은 또 이제 바로바로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다 같이 보면서 이제 할게요. 자, 리미트 fx, 이게 x가 지금 그린 함수에서 x가 2로 가는 우극한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아,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 아. 증명이가 좀 더 기다리시겠네. 일단 우극한은 존재하죠. 우극한의 값은 뭘까요, 그러면? x가 2로 갈 때 우극한 3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보면은 이제 3으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리미트 fx가 이제 2로 가는데 우극한 같은 경우는 값이 3이고,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2로 가는 좌극한 값은 뭐가 될까요? 예, 그렇죠. 2로 가는데 2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함수값이 그 값이라는 게 이제 y값 보는 거죠.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일단 y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fx는 0으로 가고 있다로 할 수 있겠죠. 2로 가는 좌극한일 경우. 그리고 이제 3번, 만약에 지금은 말 들리나? 일단은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이제 3번 같은 경우 18쪽에 필수예제 5번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2인 극한값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은 몇일까요?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포함해서 3이죠. 그럼 함수값은 0이죠. 맞죠? 동그라미 표시가 진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괜찮네. 그 필수예제 6번에 2번 한번 살짝 볼까요? 빨리 그래야겠다. 필수예제 6번에 2번. 지금 아직 안 그리고 있네, 화면상. 자, 이제 그리고 있죠? 화면에서. 네. 보면은 이제 x-1이 절대값 씌워져 있고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가는 게 우극한에서 오고 있잖아. 오른쪽. x가 1로 가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x-1 이게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해됐죠? 만약에 이게 좌극한에서 오고 있다면
x-1은 0보다 작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극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x-1은 0보다 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절대값에서 풀 때는 그냥 부호값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 맞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x-1을 그냥 이제 절대값 풀고, 그리고 분자에 있는 x-1,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x-1을 우리가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은, 극한값은 우극한값이라고 할게요. 우극한값은 이제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게 좌극한에서 오는지 우극한에서 오는지에 따라서 절대값 계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도 이제 의외로 조금 나오고, 아니면 이제 가우스 부호 알죠? 가우스 부호라고 해서 이제 1.3이면은 가우스 부호를 씌웠을 때 값은 뭘까요? 1이죠. 네. 근데 극한값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가우스 부호로 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성질까지 설명만 하고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게 좀 손보고 이게 에어팟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시켰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미리 좀 충전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우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필수예제 6번에 4번? 그래, 이거 책 없지 지금? 나중에 책 있으면은 그때 설명해 줄게요. 가우스 비율로 했을 때. 네. 지금은 책이 없으면 보기가 힘들어서. 자, 지금 그린 게 보이지? 이때 이제 리미트 K라는 게, 우리가 K는 상수, 그 20쪽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개념 부분이에요. 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도 이제 똑같이 상수는 상관없어요. 리미트 K A로 갈 때는 이제 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원래 원칙상. 근데 처음에 내가 제일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y 값이 상수로 갈 때는 극한값이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이 상수값 그대로 쓴다라는 거 기억하나? 오늘 그 처음 시작할 때쯤에 했었는데. 원래 이제 상수값이 딱 정해져 있어. fx가 이제 뭐 c라는 값으로 딱 정해져 있어. 아니면 k, 여기는 k를 쓰니까 k라는 값이 딱 정해져 있어. y가. 그랬을 때 x가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k가 늘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상수값에는 리미트를 취하든 안 취하든 똑같은 k 값이에요. 그래서 상수 k는 이제 그냥 리미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와야 되냐면 계산하기 쉬우라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곱하기 했을 때, 리미트에 곱하기 했을 때, 리미트 fx가 이제 x가 a로 가는 그 극한값에다가 뭐 5나 4, 3이나 뭐 그 외에 따른 상수값을 곱했을 때 이제 똑같이 리미트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상수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그걸 해주는 게 첫 번째 설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k 곱하기 l. 그러니까 이제
fx의 x가 a로 가는 극한값이 l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하면 k 곱하기 l로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 2는 가능해요. 이제 극한값 같은 경우 곱하기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해요. 예를 들면 리미트 fx 곱하기 gx 제가 쓰고 있는 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미트 안에 있는 곱하기 함수값들, 이제 함수값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함수들이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x로 이루어진 y 값이잖아요. 그 x로 이루어진 값들이 곱하기로 돼 있고 더하기로 돼 있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리미트 안에 있으면 서로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리미트를 가지고 나옵니다.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고, 이제 이 성질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이제 일반 함수, 다항 함수, 그런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좀 자유롭게 하잖아요. 뭐 x를 전체적으로 곱한다든지 그런 걸 극한값에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는 잘 안 썼는데, 왜냐면 나누기도 가능은 하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은 안 되겠죠. 뭐가 안 되냐? 네. 아, 괜찮아요. 네. 했을 때 지금 끝에 쓰고 있는 거 혹시 보이나? 네. gx가 여기는 뭐라고 했지? m. 자, 나누기 할 때는 뭐 내가 써놓은 것도 많은데 의미는 간단해. 이제 극한값이라도 분모에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처럼 이렇게 가능은 해. 곱하기든 나누기든 어찌 보면 똑같은 조건이잖아. 근데 이제 나누기에서 분수를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모에는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혹시 이게 조금 이제 착각하면 되는 게, 이제 아까 전에 극한값 할 때는 뭐 0으로 가는 극한값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성질이 지금 다른 거야. 여기는 지금 써놓은 거는 극한값인 거예요. 극한값.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값인 거야. 극한값이라는 거는. 맞죠?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딱 이제 서로 같은데 그 값이 분모가 0이 되는 극한값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늘 달아줘야 돼요. 이 조건이 없으면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이제 0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맞지?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나누기
즉 분수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안 틀린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건 분수에 대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 외적으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극한값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아이고, 개념 설명 말도 시간이 50분까지. 오케이. 야, 많이 끊기지? 그래갖고 나 지금 조급해진다, 뭔가. 자, 문제 푸는 방식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은꼴이라고 하는, 은꼴일 때, 이제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은꼴과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은꼴이 있죠.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은꼴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풀었었죠? 유리식은 0이 되는 값을 약분한다. 맞죠? 아까 전에 이제 예제 문제 중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모, 분자 0이 되는 값 있었죠. 그걸 약분해서 없앴잖아요. 극한값에서는. 그래서 유리식일 때는 0이 되는 값을 약분한다. 무리식은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분자든 분모든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는 값을 이거를 유리화시켜서 계산해준다. 그리고 계산할 때 약분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약분해서 처리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꼴이 계산이 되겠죠. 해서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들리나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냥 이제 짧게 쓰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솔직히 말하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맞죠?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를 때 3x제곱 플러스 2x 6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내가 임의의 숫자들을 이제 계산해서 했는데 자 3x제곱 플러스 2x 분의 6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길게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 3x제곱 3 그리고 이제 분자의 최고차항은 6x제곱이니까 3분의 6 이것만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분모가 x세제곱이다. 그러면은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분자는 그 x제곱이 최고차항이고 분모는 x세제곱이 최고차항이에요. 그럼 이때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때는 분모가 최고차항이 이제 더 차수가 높다면 이때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분모가 x제곱이고 분자가 x세제곱이면 자 분모가 x제곱이고 분자가 x세제곱이면 최고차항이
그러면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최고차항이다. 분모 분자 최고차항이 똑같은 차수가 똑같다. 개수만 보면 돼. 근데 아니면 분모가 더 크다. 그 값은 무조건 0이야. 분자가 최고차항이 차수가 더 높다. 그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만 우리가 알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